아에이오우에이오우에 캐딜럭, 엘모어, 릴라이언스 트럭, 로맨틱, 낭만적, 그리고 성공적. 아니 이렇게 편할 수가? 웃지 말라고. 안녕하세요, 카메오 박지훈입니다. 세상엔 다양한 형태의 자동차를 만드는 수많은 제조사들이 존재하는데요, 이들 제조사 중 자동차만 만드는 제조사들이 다수이긴 하지만 자동차와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분야에 손을 대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편에서 다루게 될 기업은 미국을 대표하는 자동차 그룹임과 동시에 세계 2차 대전 동안 미국의 압도적인 공업력을 뒷받침해준 제너럴 모터스, 바로 GM입니다. GM의 아버지 윌리엄 듀런트는 원래 미시간주 플린트에서 마차 회사를 운영했었는데요, 견고하고 품질 좋은 마차만 생산하던 듀런트는 창립 자본 겨우 $2,000로 시작해 $200만 규모의 회사로 변모시켜 미국 마차 시장에서 손꼽히는 제조사가 되었습니다. 마차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 찼던 듀런트는 당시 핫했던 운송수단인 자동차를 개무시했고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 또한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어린 딸들에게도 자동차 근처에 얼씬도 말라고 할 정도였죠. 그런데 돈 냄새를 맡아서일까요? 1904년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재정난을 겪던 뷰익의 지분을 사들여 자신이 무시하고 싫어한 자동차 산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뷰익의 이사회 의장이 된 그는 도박과 같은 인수합병 경영을 시작했는데요, 그 결과 자본금을 $75,000에서 $300,000로 늘렸고 연간 생산량은 28대에서 4년 만에 8,820대로 대폭 확대, 포드에 이어 미국 시장 내 자동차 메이커 2위로 올라서게 됩니다. 빠른 시간 내에 회사를 성장시킨 듀런트는 1908년 경영난을 겪고 있던 올즈모빌마저 인수하면서 드디어 GM을 창립하게 됩니다. 듀런트는 타고난 사업가였습니다. 창립과 동시에 여러 브랜드들을 빠르게 인수했는데요, 캐딜락, 엘모어, 릴라이언스 트럭, 레피드를 포함해 총 13개의 자동차 회사와 10개의 부품사를 인수하며 순식간에 거대 기업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듀런트는 돈이 된다면 자동차 브랜드뿐만 아니라 업종 상관없이 다양한 회사들을 인수했는데요, 그러던 중 전력회사인 히니램프에서 특허 준비를 했던 텅스텐 필라멘트의 가능성을 보고 엄청난 금액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잘 될 줄만 알았던 히니램프의 특허가 요건 불충족으로 인해 무산되면서 GM은 $1,200만 손해를 받고 과도한 인수합병을 추진했던 듀런트는 회사에 엄청난 빚을 떠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 막대한 금액을 은행에서 빌리게 된 GM은 듀런트에게 모든 경영권을 포기하고 회사에서 물러나라는 요구를 했고 결국 듀런트는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된 듀런트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며 새로운 자동차 사업에 뛰어들 준비를 했습니다. 마침내 구세주를 만나게 되는데요, 바로 레이서이자 엔지니어인 루이 쉐보레였습니다. 뷰익의 레이싱팀 레이서로 활동했던 쉐보레는 어렸을 때부터 손재주가 뛰어나 엔지니어로서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했고 레이싱 경기에서는 심지어 타손된 차로 10위의 성적을 올리기도 했었죠. 쉐보레는 듀런트에게 가격은 싸지만 빠르고 편한 승차감과 집에서도 수리가 가능한 자동차를 만들어야 한다며 자신이 개조해 만든 자동차를 듀런트에 보여주며 운전을 권했는데요, 아니 이렇게 편할 수가? 빠른 속도로 달렸음에도 세단과 같은 편안한 느낌을 받은 듀런트는 자신이 꿈꾸던 자동차 왕국을 다시 세울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1911년 마침내 두 사람은 쉐보레 자동차 회사를 창립하게 됩니다. 설계와 개발 및 양산은 쉐보레가 담당하고 경영은 듀런트가 하는 공동 창업이었는데요, 창업 이후 둘은 신제품 제작에만 몰두했고 1914년 쉐보레의 첫 모델 490을 세상에 공개하게 됩니다. 결과는 로맨틱, 낭만적, 그리고 성공적. 안 돼! 엄청난 판매 기록을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두 천재가 만나 제작한 자동차에 대해 많은 기대를 했고 차량을 구입한 고객들은 빠르고 편안한 승차감에 극찬을 금치 못했습니다. 490은 빠르게 사람들의 발이 되어 주었고 듀런트는 490을 판매한 돈으로 조금씩 GM의 주식을 사들여 1916년 GM의 최대 주주로 올라섰습니다. 왕의 귀환이었죠. 다시 왕자의 자리를 차지한 듀런트는 그 자리를 앞으로도 유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요, 웬걸? 또 무리하게 인수합병을 하면서 GM은 다시 경영난을 겪게 됩니다. 결국 이전과 같은 이유로 회사를 파산 직전까지 몰고 간 듀런트는 이를 회복시키지 못하고 경영권을 포기,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는 그 자리에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듀런트는 실패했지만 GM은 아니었습니다. 듀런트가 물러난 뒤 GM이 다시 올라설 수 있게 커다란 공을 세운 인물은 바로 알프레드 슬론입니다. 슬론은 위기에 몰린 GM을 몇 번이나 구해냈는데요. 1920년 경기 침체, 1930년 대공황에도 GM에 큰 이익을 냈고 세계 2차 대전 당시엔 군수품 납품으로 10억 달러의 이익을 냈습니다. 슬론은 GM의 근본부터 바꿨고 약점을 강점으로 만드는 역발상 전략을 썼습니다. 당시 경쟁사인 포드는 모델 T 한 차종에만 집중한 반면 GM은 다른 전략을 취했는데요. 모든 지갑과 목적에 맞는 차라며 다채로운 브랜드를 전략적으로 재편하고 브랜드 이미지에 맞춘 다양한 차량, 다양한 옵션을 제공했습니다. 젊은 사람은 쉐보레, 중후한 분위기는 뷰익, V층은 캐딜락을 사세요. 캐딜락은 고가, 뷰익과 올브즈는 중저가, 폰티악과 쉐보레를 저가 브랜드로 지정, 그 클래스에 맞는 차량을 제작하는 것이었죠. 또한 최초로 자동차 색상을 옵션으로 정할 수 있게 만든 것도 슬론이었습니다. 자동차는 까만색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당시 검은색 자동차만 고집한 포드는 이러한 GM의 전략에 콧방귀를 끼고 있었죠. 하지만 아니야, 너나 해. 이 전략은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검은색 차량만 고집하던 포드의 실증이 난 소비자들이 다양한 색상과 차종을 생산 판매한 GM으로 눈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이 방식을 비웃던 포드는 이후 단 한 번도 GM을 넘을 수 없었죠. 이후 GM은 탄력을 받아 더욱 큰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자동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 GM은 별의 별것을 다 만들었는데요. 캐딜락은 경전차와 곡사 박격포를, 쉐보레는 군용 트럭, 승용차, M6 스태그하운드 중형 장갑 차량도 만들었습니다. 또 비싸고 복잡한 톰슨 기관단총을 대체한 기관단총 M3까지 개발, 전쟁에 큰 기여를 하게 되었죠. 전쟁이 끝난 후 GM은 미국 자동차 산업의 대호황기였던 1950년대를 거치면서 수십만 명의 직원들을 고용했고 수십 개의 공장을 설립해 매년 100만 대의 자동차를 팔며 승승장구했습니다. 게다가 회사가 잘 되는 건 다 직원들 덕분이라며 복리후생에도 신경을 썼는데요. 무려 퇴직 후의 생활비와 의료비까지 보장하는 파격적인 복지였습니다. 이래서 뭐가 남겠어? 터질 게 터졌습니다. 20세기 후반 미국인 평균 수명이 77세로 늘어나자 연금 지급액과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자금이 예상을 뛰어넘었고 엄청난 적자를 보게 되는데요. 결국 2009년 6월 정부에 파산보호를 신청하는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파산 신청을 한 GM은 산하 브랜드들을 매각하게 되는데요. 쉐보레, 캐딜락, GMC, 뷰익, GM대우, 홀덴 이렇게 6개의 브랜드만 남겨두고 사브와 허머를 매각, 폰티악, 세터는 모델을 먼저 단종시킨 뒤 브랜드를 없애는 방식으로 결정했습니다. 제휴관계에 있던 회사들의 지분도 대폭 정리했는데 스바루의 지분은 도요타에 넘겼고 스즈키 이스즈는 폭스바겐에 넘어갔죠. 그러나 추락하는 GM에겐 날개가 있었습니다. 2009년 GM의 프리츠 앤더슨 회장과 댄 에커슨 회장은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통해 시스템을 재편했고 그 결과 2011년 903만 대의 차량을 팔아 세계 1위 자리를 탈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도요타에게 1위 자리를 내준 지 4년, 파산 신청을 한 지 3년 만에 일궈낸 왕의 귀환이죠. 하지만 또 도요타 하이브리드카의 영향으로 다시 2위 자리로 추락하며 도요타에게 1위 자리를 내주고 말았죠. GM은 1위 자리를 반년도 지키지 못한 채 씁쓸한 뒷모습만 보이고 말았습니다. GM은 포드, 크라이슬러와 더불어 미국 자동차 업계의 빅3로 불리는데요. 포드나 크라이슬러와 달리 GM에서 무슨 차를 냈냐고 물으면 어지간한 카덕이 아니고서야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GM은 자동차를 직접 출시하기보다는 보유하고 있는 산하 브랜드들을 통해 출시하는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난 GM은 싫어. 근데 GM에 어떤 자동차가 있어? 라는 사람도 GM의 특정 브랜드 차량을 구매하고 있는 총극이 벌어집니다. 현재 GM의 산하 브랜드는 쉐보레, 뷰익, 캐딜락, GMC가 있는데요. 쉐보레는 젊은 층을 타깃으로 한 스포티한 차종을 많이 선보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모델은 크루즈와 말리부, 임팔라, 카마로 정도인데요. 영화 트랜스포머 모두 아시죠? 영화 트랜스포머에서 범블비로 나오는 카마로는 스포츠카임에도 불구하고 특유의 귀여운 디자인으로 남녀의 구분 없이 많은 인기를 얻었죠. 캐딜락의 대표 차종은
CT6와 에스컬레이드가 있는데요. 미국 대통령이 타는 차로 유명한 에스컬레이드는 한눈에 딱 봐도 거대하고 튼튼해 보이는 외관과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탄 유리만 봐도 경호 차량계의 넘버원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지만 연비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GMC는 미국발 픽업 트럭 브랜드입니다. 대표적인 모델로 리벨과 시에라가 있는데요. 픽업 트럭은 많은 짐을 차에 싣고 다닐 수 있고 뒷자리에 사람도 타고 다닐 수 있어 미국에서 대중적인 인기를 끌고 있죠. 뷰익의 대표적인 모델은 카스카다와 앙코르, 리갈 GD가 있는데요. 카스카다는 미국인들이 오픈카를 구매할 때 처음 찾게 되는 국민 오픈카 모델 중 하나입니다. 자, 오늘은 미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그룹 중 하나인 GM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럭셔리 수공 브랜드 롤스로이스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왼쪽 상단을 클릭, 일본의 자동차 브랜드 미쓰비시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왼쪽 하단을 클릭. 다음 영상은 또 다른 미국 자동차 브랜드 포드 편입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